수와 경제생활, 세 번째 세금 파트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제 세금은 국가의 이제 생활비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이제 적용시키는 거고, 세금은 국민 모두가 다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세금은 다 필수로 내는 거야. 그래서 뭐 세금이 뭔지 보면, 자, 뭐 국민을 위한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해 조성하는 국가의 생활비로서 뭐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생활 행위에 대하여 일정의 규칙에 따라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단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종류도 많고 다양하고 또 어려워.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들만 가지고 공부를 해볼 건데, 일단 크게 세금은 직접세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라는 게 있거든. 물론 직접세도 종류가 많고 간접세도 종류가 많은데, 일단 우리가 주로 봐야 될 거는 직접세에서 이제 근로소득,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이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소득에 대한 이제 일부를 뭐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서 그 맞춰서 이제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거고, 여기 나와 있지. 소득이 높으면 세금 부과하는 비율이 높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 부과율이 낮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아주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뭐 부의 균형을 위하여 뭐 공평한 세금의 원칙이다. 어느 나라든 다 비슷해.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면제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처럼 뭐 프리랜서지, 학원 강사들이나 뭐 내지는 뭐 자영업 하는 분들,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사업소득이라 그래서 또 따로 또 세금을 납부한다. 자, 그런 거를 다 직접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거는 뭐 들어봤을 거야. 뭐 아마도 뭐 외식을 하거나 뭐 어디 뭐 식당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뭐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을 별도로 내는 경우 있었지.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구입했을 때 따로 상품에 10%만큼의 금액을 추가로 붙여서 더 지불하는 거야. 근데 이제 원래 내가 내야 되는 건데, 그냥 돈을 받은 상인이 직접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야. 그래서 어떤 물품을 계산할 때 10%만큼을 더 얹어서 주는 거지. 자, 그리고 뭐 관세라는 것도 있고, 뭐 전기세는 알고 있지. 전기세 같은 것도 누진세 들어봤을 거야. 많이 쓴 사람을, 돈을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거고, 적게 쓴 사람은 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루는 내용은 크게 뭐 부가가치세하고 뭐 관세, 전기세, 요 정도를 교과서에서 다룰 거야. 자, 예제 1번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볼까? 자, 다음 영수증을 보고 부가가치세는 물품 가격에 몇 퍼센트 부과되는지 확인해 보자. 자, 10%인데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야, 금액적으로. 그래서 영수증에 보니까 자, 뭐 요런 별표 표시된 상품은 부가가치세 연쇄 품목이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거지, 이 품목은. 그러면 내는 물품은 뭐냐면 바나나 우유하고, 그다음 밀폐 용기,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포장 제외라고 돼 있지. 뭐 쇼핑백 100원 이거는 이제 제외하고, 그러면 1,500원하고 요 3,700원, 즉 합치면은 5,200원이지. 자, 이것이 바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 거야. 그러면 이 저기 밑에 보면은 과세 물품이라 그래서 4,728, 여기에다가 부가세 472가 붙었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합산한 게 바로 뭐냐면 5,200원인 거야. 그러니까 4,728원에서 정확하게 10%지, 10%. 자, 이 10% 금액이 바로 472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10%가 부가세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 소비세라고 해서 뭐 개별 소비세라고도 부르는 특별 소비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 이거는 이런 세금도 있구나,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사치성 상품, 뭐 고급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 특별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거지. 흔히 뭐 명품 가방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거야. 명품 가방 말 그대로 사치성 상품이잖아.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에게 건전한 소비 생활을 뭐 유도하게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렇게 해서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담배하고 이제 뭐 인삼 이런 같은 이런 상품들에 부과되는 세금을 특별 소비세라고 이제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는 하나 있는데 그냥 보고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뭐 담배세 인상으로 담배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지. 담배 한 갑당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뭐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르면서 2015년 한 해에만 8,473억 원의 부담금이 더 증가했다. 그래서 담배세가 인상한 다음에 정부가 순수하게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에 쓴 예산이 뭐 부담금 증가분의 1,475억은 나타났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담배 가격을 올리면서 이제 금액을 많이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이제 걷어들인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쓴 예산이 1,475억 원이라고. 근데 이제 부담금 전체 증가분을 즉 8,473억 원이지. 이 전체 증가분을 기준으로 정부가 순수하게 국가금연 지원 사업에 쓴 예산은 몇 %인가? 이 1,475억 원이 비율이 몇 %인가? 이걸 물어본 거야. 뭐 이거지 뭐. 8,473분의 억 원 생략하고 그 중에 1,475원이 1,475억 원이 얼마큼의 비율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나오는 뭐 계산은 여기 해놨으니까 이걸로 참고하자. 그래서 8,473분의 1,475 곱하기 100을 하면 17.4%다. 그래서 이만큼의 금액을 갖다가 걷어들였는데 그 중에서 17.4%를 사용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은 담배 부담금 전체의 몇 %인가? 담배 부담금 전체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옆에 이제 표에 있는 거. 그러니까 2015년에 여기 있지? 2015년에 총 2조 4,757억 원이지. 요거에서 1,475억 원이라는 이거가 몇 % 비율인가 또 마찬가지 전체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또 계산해서 5.9%다 라고 이제 구할 수 있다. 뭐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일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특별 소비세라고 하는 거구나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관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관세란 다른 나라의 상품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 그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지. 그 해외 직구 많이 들어봤을 거야. 해외 직구. 해외에 있는 물품.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거를 이제 해외 직구라고 하잖아.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물품을 갖다가 사다가 들여오는 걸 뭐 쉽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해외 직구 사이트들도 많고 대행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아서 손쉽게 구매하지. 아까 이제 뭐 부가가치세라고 했었는데 부가세는 모든 우리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 10%의 금액을 붙인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이 관세라는 것은 또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도 또 따로 또 세금을 붙인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여기 이제 책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5만 원에 판매되는 상품을 관세 1만 원을 붙였어. 이건 이제 관세라는 건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물품마다 다 틀린데 그 1만을 부과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는 6만 원 이제 판매된다. 그러면 원래 이제 5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된 거니까 좀 더 비싸게 팔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외국 상품은 국내 상품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별로 안 사고 국내 상품을 좀 찾게 만드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뭐 관부가세 계산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관부가세라는 거는 관부가세. 이거는 관세하고 관세 플러스 부가세를 갖다가 다 합친 말이야. 관세 플러스 부가세. 어떤 물품을 해외에서 살 때 관세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0%인 부가세도 붙여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법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따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 6번에 나와 있는데 과세가격이라는 거는 어떤 세금을 붙여야 되는 물품 가격을 얘기한다. 물품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물품 가격. 자, 요 물품은 지금 뭐 뭔지 모르지만 가방인데 관세가 8%야. 해외에서 샀는데 가방을 8%, 즉, 요 146만 381원에다가 8%인 금액을 이만큼을 붙여서, 금액이 뭐 150, 이거 두 개 합치면 이제 150, 얼마야? 157만 7,220원 정도 나오는데, 자, 그거에 대한 10%가 바로 부가세가 되는 거야. 바로 요 15만 7,720원 있지? 자, 이렇게. 자, 좀 정리하면, 자, 이 관세라는 것은 구입한 물건에, 이제 해외에서 구입한 거 얘기하는 거야. 해외에서 구입한 거. 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 그게 관세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상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 물품 가격에, 과세 가격에서, 해당 품목, 이제 내가 사는 그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율 다 틀리다고 그랬지? 그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곱해서 책정한다. 자, 그리고 요 부가세라는 거는 10%였지? 10%.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부가세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입한 물건 가격에다가 플러스 이제 관세가 붙은 거야. 해당되는 품목 관세율을 적용해서 관세를 더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 이제 가격이지. 그거에다가 10%니까 100분의 10을 곱한 거지. 자,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이 되는 거야. 자, 헷갈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아까 이제 가방을 예를 든 거, 가방을 해외에서 146만 381원짜리 가방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요 이제 산 가격에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참고야. 뭐 배송료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배송료. 그리고, 해외들마다 다 틀린데, 각 나라들도 또 세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겠지?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세일즈 텍스라고 불러. 세일즈 텍스. 워낙 이제 땅덩어리가 크니까 주마다 또 붙는 이제 세일즈 텍스의 퍼센트도 다 틀리다, 비율이. 뭐 한 적게는 5%대에서 뭐 많게는 뭐 9%대까지 다 또 세금이 다 붙는다. 그 금액을 붙여서 산 거를 이제 구입한 물품 가격인 건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들어올 때 어떤 관세, 물품에 대한 어떤 퍼센트지 붙여가지고 관세 붙여서 그 금액을 사는 거야. 사는 거지. 그거에 대한 이제 부가세 별도 10%의 금액이 또 추가적으로 붙어서 이걸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나는 146만원짜리 샀지만 관세 8% 내야 돼. 또 이거 둘이 합친 금액에 대한 또 10%인 부가세도 내야 돼.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물품을 사게 되면 돈을 많이 내야 된다. 자, 문제 6번을 보면, 위에 이제 관부가세 계산기에 의한, 방금 봤던 계산기, 그 부가세는 물품 가격이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여라. 뭐, 반올림하여 소 첫째 자리까지 구하여라. 벌임을 하든가. 그래서 아까 다시 표를 보면, 자, 이거, 물품 가격이 이거잖아. 146만 381원. 그 중에서 이 부가세, 이만큼은 총 얼마의 비율인가를 또 퍼센티지는 나타내겠다는 얘기지. 뭐 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네. 146만 381원. 자, 이만큼 중에서 15만 7,722. 자, 이만큼. 이게 부가세 10% 금액이라고 관세가 포함된 금액의 10%야. 자, 그것이 몇 프로냐? 100을 곱해서 자, 이걸 계산해 보면 반올림 했더니 자, 반올림해서 다 계산한 거야, 이거를. 그래서 100을 곱하면 한 10.8% 정도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 자, 부가가치 세율은 통상 과세 물품가액의 10%다. 그러니까 물건 샀을 때 그 금액에 10%를 붙이는 거야. 자, 부가세가 포함되어 차량에 기름을 6만 5천 원치 넣었을 때 과세 물품가액과 부가세액을
각각 구하여라. 자, 이거는 좀 잘 봐둬야 될 거야.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과세 물품가에, 자, 이거 금액을 뭐 X라고 하게 되면, 최초에 내가 산 금액이 X면, 그 X에다가 10%만큼의 부가세가 붙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10%면 100분의 10이니까 0.1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이게 1.1X잖아. 1.1X. 자, 그게 65,000원이라는 얘기야. 65,000원. 그럼 결국에 물품가액, 그 과세 물품가액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65,000원 나누기 1.1 하면 되겠지. 여기 나와 있지만, X는 65,000 나누기 1.1. 그래서 이거를 뭐 또 약 계산을 한 거야. 반올림 원 단위에서. 했더니, 자, 약 59,091원이다. 라고 나왔지. 그러니까 결국 요만큼의 과세 물품 가액이고, 여기에 대한 10%가 부가세액이다 이거야. 그럼 부가세액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59,091원에 10% 0.1 곱한 이것도 약으로 5,909원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물품가액 여기에다가 부가세 10%딱 이거 두 개를 더해서 결국 65,000이 된 거야. 이제 세금의 계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거야. 이제 전기요금 같은 거, 누진세, 누진제라고 하잖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내는 거지.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수도요금,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소득세도 이제 좀 이따가 알아볼 거긴 한데, 요 책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전기세에 대한 문제들은 한 문제에 넣어놨는데 소득세에 대한 얘기들은 자세하지가 않더라고. 자, 이 부분은 지금 따로 추가 설명 좀 보충 설명해 줄게. 자, 보면 자, 누진세는 쓸수록 늘어나는 폭이 점점 커진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커지는데 나중에는 엄청 많이 커져. 그리고 공장이나 상점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주택에만 사용하는 전기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뭐 공장 같은 데서 뭐 생산을 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전기를 써야 되는데 자, 그런 데서 누진세를 적용시켜 버리면은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만 아껴 쓰라고 적용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2016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갖다가 6단계에서 이제 3단계로 간소화를 했는데 책에서는 보니까 문제는 이제 6단계로 해서 있더라고. 자, 여기 6단계지. 여기 보면은 개편 전에는 이렇게 구간이 총 6단계로 해서 100kW 이하를 쓸 때는 기본 요금 410원으로 하고 그 1kW당 60.7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고, 이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 요금이 어떻게 쭉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마지막에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지.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3단계로만 개편해서는 좀 3단계로만 간소화를 했다라는 거. 자, 이거 이제 계산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따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 거야. 자, 여기 보면 다음 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전력 사용량이 380kW일 때 전기요금을 계산하여라. 자, 이거를 380kW라고 해서 이 구간이 여기 있다고 해서 280.6을 갖다 곱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구간별로에 있는 전력량 요금을 그대로 계산하는 거야. 자, 보면 일단 처음에 최초의 100kW는 자, 기본 요금이 이제 410원인데 이건 아니고 현재 전력 사용량이 380이니까 기본 요금은 3,850원 적용시키는 거다. 3,850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사용한 요금에 대한 전력량 요금은 처음에 이제 최초 100kW일 때는 60.7을 이렇게, 그 다음 100kW에서는 125.9원을 적용시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201에서 이제 300까지 또 100이지. 자, 요 100은 187.9를 적용시켜서 계산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초과분임이 얼마냐면, 이제 300은 계산했으니까 초과분 80이잖아. 자, 80에 대한 초과분은 80 곱하기 280.6으로 계산한다 이거야.
자, 단순하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이렇게 계산해서 요금,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보면, 선 계산해봤더니 69,360원. 자, 이렇게 나오더라. 자, 근데 이 금액이 그대로 이제 청구되는 것은 아니고, 이건 전기요금 계산만 한 거고, 여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실제 요금 기준표라고 나와 있지? 자, 여기 보면, 실제로 이제 청구되는 금액은 아까 이제 뭐, 부가세 이런 얘기도 했잖아.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개념으로 10%가 또 추가로 더 청구가 되는 거야. 게다가, 요 기반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전력산업 기반자금이라 그래서, 전력산업 기반자금 3.7%야. 이것도. 그래서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은 자, 이렇게 부가세와 전력산업 기금까지 추가로 해서 청구가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실제 청구되는 금액이다 그러면 뭐 69,360원에서 아까 부가세 10% 하고 그 다음에 3.7%였었지 따로. 그래서 더하면 이제 13.7%만큼이 더 추가되는 거야. 그래서 뭐 청구되는 금액은 이렇게 되겠다. 1.137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13.7% 세금을 부과시킨 거잖아. 그래서 78,860이 자 이렇게 계산이 돼. 그래서 한 요 정도 금액이 청구가 된다라는 거 참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전기요금이니까 그냥 요 69,360원 자 이렇게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청구 금액과 전기요금 좀 구분을 좀 해주라는 거고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참고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추가 넣어놓은 거야 참고용으로. 교과서에는 없고 뭐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이제 하계나 여름철에는 이제 특히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전기를 많이 쓰잖아.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 그렇다고 에어컨 안 틀 수도 없고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하계 때는 좀 더 혜택을 좀 제공해 주는 거야. 누진세 적용하는 그 구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더라고. 뭐 나물 또 기타 계절 뭐 이렇게 난방에 틀고 뭐 이런 겨울에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거네. 하계 빼고지, 하계 빼고. 요거 이제 기타 계절.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200일에서 400kW, 뭐 하계 때는, 자, 요것만 비교해봐도 어때? 구간이 300일에서 450, 200일에서 400까지. 그러니까 훨씬 더 처음에는 이제 300까지는 원래 이제 93.3 기본 요금 자체를, 전력량 요금을, 그러니까 넓혀준 거지? 300까지. 자, 여기는 200까지고.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더 혜택을 준다라는 거. 자, 그리고 뭐 사회적 배려 계층에도 전기요금 할인을 뭐 혜택을 한다. 자, 이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냥 보면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소득세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다. 뭐 단순 누진세율하고 이제 초과 누진세율로 뭐 나뉘는데 단순 누진세는 한번 읽어봐 주고 무슨 말인지 그냥 쉽게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불합리하기 때문에 단순 누진세는 사용하지 않고 실제는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과된 부분만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뭐 계산하는 법을 보면은 자, 2016년도까지는 이제 5개 구간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적용을 하기를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현재는 바뀌어서 이제 7개 구간이고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선생님이 뭐 따로 자료를 좀 넣어놨지. 자, 이렇게 보면은 총 7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다. 계산하는 방법 보면 뭐 현재 4,400만 원이 뭐 과세 표준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4,400만 원어치 내가 이제 소득을 이제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 4,400만 원을 갖다가 구간을 나눠 가지고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 그러니까 1,200만 원에서는 6%만 세금을 부과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4,600만 원 이하인데 그러니까 1,200만 원 이상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지? 1,200만 원 초과 4,400만 원 요 차이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지금 금액이 얼마냐면은 1,200을 빼보면 3,200이잖아. 그러니까 이 3,200만에 대해서는 15%만
적용을 시키겠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구간별로 이제 과세되는 비율이 좀 다르다라는 거. 아까 보면 누진제, 전기세도 그렇게 했었잖아. 자, 비슷하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렇게 계산하면 552만 원이 세금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이제 참고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기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제, 나라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에 있어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소득세일 건데, 이 교과서에서는 그 부분을 좀 약하게 다룬 것 같아서 좀 더 선생님이 살을 좀 붙이려고 해, 참고사항으로. 음, 그래서 뭐 세금 이제 사업소득, 뭐 방금 그 이제 뭐 프리랜서라든가 한번 이것도 정리해 줄게.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경제 주체들 있잖아.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이제 프리랜서가 있을 거고 뭐 근로소득자도 있고 이제 근로소득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기업에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이런 거지. 뭐 프리랜서는 소속 회사가 없는 거야. 소속 회사 없이 자유계약이라 자유계약. 그래서 자유계약으로 뭐 일을 하는 걸 얘기해. 그래서 어떤 뭐 학원 강사도 뭐 프리랜서인데 학원 강사가 뭐 어디 소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뭐 근로소득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4대 보험 적용되는 뭐 큰 학원들이지 뭐 그게 아니고서는 대부분 프리랜서로 해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거든. 그래서 뭐 프리랜서는 뭐 뭐가 있겠나 뭐 보험 설계사도 있고 뭐 학원 강사 뭐 아니면 뭐 작가 뭐 연예인들 있지 연예인들 다 프리랜서지. 자 이런 것들 해서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내냐면 3.3%를 내. 3.3%. 소득의 3.3%를 세금을 내고 이 3.3%에서 이제 3%는 이게 이제 소득세야. 사업소득세. 여기 있지. 요 3%. 근데 이 또 0.3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지방소득세거든. 그러니까 뭐 부가세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10%는 항상 부가세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지방소득세 이게 또 0.3%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옛날 말로는 뭐 주민세라고 이제 불렀었어.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적용된 거야. 자, 근로소득자는 뭐 이제 4대 보험 같은 거 내지. 4대 보험 들어봤을 거야. 4대 보험, 뭐 건강보험, 이 의무가입이지. 근로소득자들은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그다음 뭐 산재보험 들어봤을 거야. 산재보험, 뭐 근무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책임을 져주는 거지. 그래서 요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국민연금, 뭐 고용보험 얘네들은 이제 근로자가 부담을 하는데 근로자 반, 그다음에 이제 사업주 회사지 사업주에서 이제 한 50% 반반씩 부담을 하는데 요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면 되는 것 같고, 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어봤을 거야. 뭐 종합소득세 신고해가지고 그 뭐 이제 5월달에 이제 신고 기간이거든. 5월에 이제 매년 5월에 이제 각자 알아서 신고를 해. 뭐 세무사를 껴가지고 세무사가 대신 대행해주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자기가 스스로 뭐 홈택스라는 데 있어. 여기서 자기가 직접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 직접,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근로소득자는 이제 매년 2월에 뭐 연말 정산이라고 해서 뭐 올해는 이제 2020년이니까 뭐 작년 2019년에 대한 소득을 이제 신고를 해주는데 그거를 보통 이제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해준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원천징수라고 이제 들어는 봤을 건데 원천징수. 그래서 뭐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이제 세금의 일부를 걷어들이는 거야. 원천징수 뜻이. 그러니까 뭐 원천징수 하게 되면은 그런 거지. 뭐 세금을 갖다가 뭐 안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세금을 갖다가 탈세라고 하잖아. 탈세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세금 같은 거를 조기에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세금 거두릴 때 따로 어떤 인력이나 이렇게 비용이 또 절감이 되는 효과도 있겠지.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 뭐 세금을 좀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좀 잘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근로소득, 뭐 퇴직소득, 자, 이런 것들은 그 벌어들이는 수익에 따라서, 기본 세율 적용되는 게 다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이게 뭐 누진공제라고 나와 있는 이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갖다가 이제 소득을 과세 표준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2천만 원이면은 요 구간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세율 적용 15%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만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이 차이가 얼마냐면 9%잖아. 이 9%만큼은 세금을 갖다가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지? 6%만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번에 계산해가지고 이 9% 하게 되면은 1200만 원 곱하기 0.09지. 이렇게. 그게 이제 108만 원이 되는 거야. 108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받으면 안 되는 거는데 받았으니 계산을 해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제하면 된다 이거야. 108만 원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뭐 300만 원에서 108만 원을 뺀뭐 192. 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지. 자, 뭐 기타 소득 제일 뭐 예를 든 게 뭐 로또 있지. 로또 같은 거 로또 당첨되면은 이것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그래서 요 20%.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다 곱하기 이것도 요게 된 10% 아까 부가세 3.3%가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여기서 10% 그러면 이제 22%. 이런 게 이제 뭐 제세 공과금 뭐 이런 것도 들어봤을 거야. 기타 소득 같은 거는 22%. 로또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알기로는 이것도 금액이 뭐 큰 금액이 되면 이것도 많이 돈 내는 걸로 알고 있어. 뭐 크게는 뭐 한 40%잘 모르겠다 이거는.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걸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근로소득, 퇴직소득, 자, 이런 것들도 다 부가세 10%가 붙는 거야.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도 부가세 10% 따로, 추가로 해가지고 또 이제 청구되고 했었잖아. 마찬가지로 소득도 6%에 10%인 0.6, 그래서 6.6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 15% 하면 이거에 10%이니까 1.5를 더한, 뭐, 16.5,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뭐, 이렇게. 이것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뭐 난 너무 이게 복잡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여기 참고라고 한 부분은 여기는 그냥 넘겨도 괜찮아. 자, 해서 이제 수화 경제 생활은 이제 다 이제 내용은 다 끝났고 이제 요 수화 경제 생활 교과서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제 기초 문제하고 심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볼 거야. 일단 기초 문제고 1번 문제. 7개 회사에 대한 재무 정보가 아래 표와 같다. 그래서 모든 회사는 한 개 종류의 물건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그래서 총 회사가 A, B, C, D, E, F, G 총 7개 회사들이 있고 뭐 보니까 뭐 그 물건의 단가지 한 개당 이제 가격이 뭐 4만 원. 그래서 뭐 25개를 팔았고 뭐 이유는 45만 원 남겼고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자, 1번을 보면 각 회사의 총 매출액을 각각 구하라.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윤이 아니라 한 개당 4만 원인데 총 25개 팔았으면 이거 곱한 거 100만 원이 이게 매출액이지. 다 곱하면 되는 거야. 단가의 그 판매량.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면 자, 여기 B라는 회사는 250만 원이고 자, C라는 회사는 175만 원. 선생님 계산해 놨어. 자, 각자 자기가 해볼 수 있을 거야. 이거는 다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 다음 2번 7개 회사의 총 매출의 합을 구하여라. 이거 다 더하란 얘기지. 이거 다 싹 다 더하란 얘기야. 자, 그래서 다 더하게 되면은 1415만원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7개 회사의 총 이윤의 합을 구하라. 뭐 이거지. 이윤. 이건 이제 한 개당 이윤이 아니야. 그래서 총 100만 원을 팔아 가지고 그 중에 45만 원의 이윤을 남긴 거야. 그래서 이거 다 더하게 되면은 그게 얼마냐면 305만 원이다. 뭐 1번, 1, 2번, 2번, 3번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4번. 4번은 이건 이제 선생님이 여기 조금 뭐가 안 맞길래 봤더니 이거 오타인 것 같아. 여기 3개 회사가 아니라 7개 회사지? 이거 7개 회사고. 자, 7개 회사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3개 회사는, 즉 수익성은 이윤에서 총 매출액을 나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윤이 많다고 한 게 아니라 총 매출액 중에서, 그지? 총 매출액 분의 이윤 얘기한 거다. 그래서 얘는 100분의 45 얘기하는 거야. 100분의 45. 총 매출액 100만 원 중에서 이윤이 45만 원. 이게 이제 수익성이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얘는 총 매출액 250. B라는 회사는 250만 원 중에서 125만 원. 0.5지. 자, 이거 계산을 또 이렇게 다 해보면 C라는 회사는 약 0.14 정도 나오고, 자, D라는 회사는 약 0.11이고, E라는 회사는 0.05, 그 다음에 F라는 회사는 약 0.19 이렇게 나올 거야. G는 0.2. 자, 이렇게 수익성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3개 회사는 어디야?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쭉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이 G지, G. 조금 더 크네. F보다. 자, 해서 답은 A, B, G라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5번. 단위 제품당 평균 수익률을 계산을 공식을 만들어라.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각 회사를 얘기하는 거일 거야, 아마. 5번도 정확하게 명시를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회사의 단위 제품당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을 만들어라. 이 단위 제품당이라는 거는 이제 한 개 제품당 얘기하는 거야. 한 개 제품당 얼마의 수익을 갖다가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이윤을 얘기하는 거지, 수익이. 그래서 뭐 A를 예를 들면 25개 판매해가지고 지금 45만 원 이윤이 났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뭐 한 개 팔았을 때는 얼마의 이윤이 남느냐,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뭐 비례식인 거지. 뭐 25 대 45는 뭐 1대 x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5x는 45인 거니까 x는 25분의 45, 뭐 오래 약분하면 뭐 5분의 9, 뭐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1.8이네. 그러니까 결국 이 한 개당 이윤이 1.8만 원이라는 얘기지. 18,000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공식으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 이제 이윤이고, 이건 판매량이잖아. 그래서 공식을 얘기하라 라고 하게 된다면 이윤 이제 뭐 나누기 판매한 양.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6번은 단위 제품당 수익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번 얘기하는 거야. 5번. 단위 제품당 이제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은 회사, 그 회사의 단위 제품당 수익률을 각각 구하라. 자, 그래서 5번 공식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뭐 A, B, C, D, F, G 다 계산을 해보면, B라는 회사가 가장 높고, 그 B라는 회사의 단위 제품당 평균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5번에서는 이제 평균 수익률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이라는 말을 써줘야 맞겠지.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계산해보면, 자, 이윤이 이제 125고, 그 다음에 판매량은 62.5잖아. 이렇게 나누게 되면 2다. 그래서 한 개 제품당 2만원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뭐 다음 표는 뭐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 뭐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1번 보니까 2015년에 기준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 임금과 전체 신입사원의 월 임금의 차이를 구하라. 뭐 그대로 표 보고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대기업 신입사원의 월 임금 하면 이거지 뭐. 그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봉이야, 연봉. 그러니까 월 임금이라는 거는 이걸 12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12로. 그래서 뭐 3천 연봉이 3,773만 원. 이거를 12로 나누면 이게 이제 월 임금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여기에서 전체 신입사원의 월 임금, 전체 이거네. 전체 신입사원의 요거 평균 연봉. 그래서 차이인 거니까 큰 거에 작은 걸 빼면 되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12로 나눠서 3,048만원 나누기 12.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냐면, 60만, 자, 여기서 계산을 쌤이 한 거야. 60만 4,160원. 자, 이렇게. 원 이하는 이제 버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번. 2015년 기준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연봉은 전체 평균의 몇 %인가 이제 비율로 물어봤지. 자, 그러면 전체 3,048만원이잖아, 그지? 전체 3,048만원. 그거 중에서 뭐 신입사원 연봉. 신입사원 연봉이 아까 이거는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 여기 있지? 2,490만원이네. 2,490만원. 자, 이거에 대한 어떤 전체의 퍼센티지니까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겠다. 자, 이것도 계산을 해갖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게 되면 반올림해서 이것도 계산해보면 약 81.69.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심화 문제고 총 5문제 나와 있는데 문제들을 보니까 이제 다 이게 이제 소수점 계산이고 뭐 반올림, 버림 뭐 이런 것들 보면 학교 시험에서는 아마 계산기를 사용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 딱 떨어지게 그 문제를 낼 수도 있긴 한데 자, 일단 봅시다. 1번. 자, 다음은 통계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 사회상의 변화 보도자료 일부다. 다음 보도자료를 보고 국민 답하여라. 물음에 답하여라. 국토 면적은 1949년에 비해서 6.5%, 뭐 여의도 면적의 725배만큼이 증가했다. 자, 1번 문제. 이제 심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게 찬찬히 숫자들이 좀 복잡하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어렵진 않아. 자, 국토 면적은 1949년 자, 요만큼에서 6.5%가 증가했다면 국토 면적 얼마인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율 문제지 이거. 6.5%만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9만 3,634에 대한 더하기지. 더하기 93,634 곱하기 이제 6.5% 하면은 100분의 6.5잖아. 이 소수로 나타내면은 0.065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그래서 뭐 한 번에 계산한다면 93,634에다가 곱하기 1.065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적용하면 되겠지. 계산기로.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게 약 소수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린다라고 했고, 그래서 계산하면 99,720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늘어난 거야. 요걸 계산해 보면 이게 6,086이야. 그러니까 이만큼이 증가한 거지. 그래서 1번 답은 99,720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2번 국토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725배, 제주도 면적의 3,300가 늘어난 것이라면 여의도와 제주도의 면적은 각각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6.5%만큼의 그 면적이 곧 여기 아까 했던 6,086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6,086이라는 이 면적의 크기가 여의도의 725배란 얘기는 자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러면 여의도의 면적은 6086을 725로 나눠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또 계산을 해보면 약 8.39 정도 나온다. 8.39배 8.39 킬로미터 제곱이지 단위로는. 이렇게 면적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또 마찬가지로 6086 나누기 이건 3.3배라고 했으니까 3.3 나눠주면 돼. 자, 이것도 계산기 두들겨 보면 184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뭐 연도별로 쭉 뭐 면적들, 총 면적과 뭐 농경지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 보고 참고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1번. 농경지 면적은, 자, 이거 1949년, 우리나라겠지?
1949년 25,535에서 1970년 초반까지는 뭐 이게 쭉 증가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쭉 감소한다 뭐 이렇게 나왔지. 알겠어. 그래서 2007년에는 19,901이 되었다. 그래서 2007년 농경지는 1949년과 대비하여 몇 퍼센트 감소하였는가? 그러니까 감소한 비율을 물어봤다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자,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가야 되네. 2만. 자, 여기 보면 1949년 2만. 자, 1번 문제야. 2만 535에서 빼면 되잖아. 얼마큼 줄었는지를 2007년도 면적인 19,901을 빼면 되지. 이게 이제 줄어든 거야. 그 줄어든 것이 1949년에 대비하여라고 했으니까 1949년인 25,535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퍼센티지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 3.08 자, 퍼센트. 자, 이렇게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지 면적은 1960년 1205에서 2.2배 이상 증가했다면 대지 면적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게 뭐 약간 두리뭉실해. 2.2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좀 뭐 2.2보다 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답지에 있는 답을 보고 하니까 정확하게 2.2배로 계산했더라고. 이상이라는 말은 그냥 무시하고 풀어야 될 것 같아. 얘는 조금 애매하지. 그래서 계산을 이것도 해보면 1205에서 말 그대로 2.2배 한 거야. 2.2배. 이거 계산하면 돼. 또 두들겨봐. 계산기에다가. 그러면 2651 자, 킬로미터 제곱 이렇게 면적이 나온다. 자, 그 다음 3번 A는 10kg, B는 12kg의 조개를 각각 캐었다. 그래서 캔 조개의 무게에 비에 따라서 용돈 11,000원을 나누어 갖는다면 각각 얼마씩 나누어 갖는지 구하라. 너무 쉽지 이 문제는. 10대 10이야. 10대 12 무게의 비가. 그럼 이거를 간단히 나타내면 5대 6이잖아. 그래서 그 5대 6이라는 거를 이렇게 했었지 우리. 자, A라는 친구는 11,000원을 뭐 5대 6 그럼 전체는 11이잖아. 11분의 5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가져가면 되는 거고 5,000원이지. 그 다음 B는 똑같이 11,000원에다가 11분의 6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6,000원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4번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역으로 계산한 실제 현상을 살펴보자. 이거 앞에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봤었어. 나는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이다.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10%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구매자에게 소비자 가격을 제시한다고 하자. 그럼 10,000원짜리의 소비자 가격의 물건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얼마의 가격을 책정해야 되는가. 그래서 부가세가 10%라고 했었지. 그 앞에 우리 문제 중에서 그 기름값 65,000원 그거 계산할 때 기억날 거야. 그래서 이거를 X라고 책정한다고 가정하면 X에다가 뭐 더하기 0.1X 이게 10%잖아. 즉 1.1X지. 1.1X 이 금액이 10,000원이란 얘기야. 그래서 10,000원에다가 1.1 나눠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계산해보면 이것도 약 9,090.9 나오는데 뭐 9,09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10%만큼이 여기서 부가세가 붙은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연도별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자, 이거와 경제 성장률이 다음 아래표와 같을 때 1과 2에 해당하는 GDP와 실질 GDP와 경제 성장률을 구하여라. 이게 문제. 자, 경제 성장률 공식 한번 써보고 가볼까? 우리 앞에 그 경제 지표 할 때 다뤘었어. 경제 성장률은 자, 전년도 실질 GDP. 자, 실질 GDP가 뭔지도 설명했었지, 선생님이. 자, 이거분에 금년도 실질 GDP 마이너스 전년도 실질 GDP. 자,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자, 이렇게 계산했었다고. 자, 그러면
일단 2번을 먼저 계산해 볼까? 2번. 자, 요거. 자, 경제 성장률 구해야 돼. 2016년도에. 그러면 계산. 자, 전년도 실질 GDP 832네. 832분의 금년도 865지. 자, 865에서 마이너스 832를 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다. 자, 이것도 이제 뭐 계산해보면 약 3.966 나오는데 뭐 한 4%, 약 4%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약 4%. 자, 그 다음에 1번을 보면 자, 이거는 이제 2017년도가 이제 금년도지. 그지? 이걸 뭐 X라고 잡으면 1번에 들어가는 값을 전년도는 2016년도 865고 자, 그랬더니 경제 성장률이 5.2다 이거야. 그러니까 5.2라는 이 경제 성장률은 계산하기를 이렇게 나온 거지. 전년도 실질 GDP 865분의 금년도 X 마이너스 865. 그러니까 요 경제 성장률 공식만 정확히 알면은 뭐 어렵지 않아. 곱하기 100. 자, 이 방정식을 풀란 얘기지. 그래서 뭐 X는 100 나눠주고 100분의 5.2 그 다음에 865 곱해주고 더하기 865.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약 909.98. 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약으로 계산하면 뭐 910 이렇게 쓰면 되겠다. 910조지 여기서는 단위가.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일단은 수학, 경제, 생활 뭐 이렇게 심화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 일단은 공부한다고 이제 고생 많았고 다음번에 2단원 갑시다.